안녕하세요. 제페토 빌드 과정을 맡게 된 이영애입니다. 지금부터 저와 같이 제페토라는 플랫폼을 사용하여 나만의 공간을 직접 가상 공간에 만들어 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제페토는 무엇인지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고요. 빌드잇을 설치하는 방법과 회원 가입 그리고 로그인해서 월드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제페토가 무엇인지 아실까요? 제페토는 피노키오를 만든 제페토 할아버지의 이름입니다. 무엇이든 뚝딱뚝딱 만들어내는 할아버지의 이름을 딴 제페토는 네이버의 자회사인 Z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해외에서는 로블록스 등 인기가 많은 플랫폼들이 있지만 국내에서는 메타버스 플랫폼 중에 최고의 플랫폼이라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이미 많은 크리에이터가 활동을 하고 있고요. 벌써 사용자가 3억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실제 본업으로 아이템을 제작하거나 스튜디오를 제작하는 그런 크리에이터들이 넘쳐나고 있고요. 수익이 적지 않아서 많은 크리에이터들이 현재 활동하고 있다고 해요. 네, 제페토 빌드잇 하면 맵 크리에이터라는 직업이 생각나실 겁니다. 말 그대로 맵을 만드는 사람입니다. 메타버스 하면 가상 공간이지요. 맵 크리에이터는 가상 공간이 있기 때문에 맵 크리에이터의 존재가 중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공간이 없으면 의미가 없어지죠. 다양하고 끝없는 소재들과 아이디어를 활용해서 공간을 제작한다면 타 크리에이터들에 비해서 경쟁력이 적고 수요는 무궁무진하게 될 직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 설치에 앞서서 빌드잇은 PC용 에디터로 PC에서만 설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제페토 빌드잇은 3차원 그래픽으로 되어 있기도 하고요. 낮은 사용으로는 좀 버벅거리는 현상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시작하시기 전에 PC의 사양을 체크하시고 시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제페토 빌드잇을 검색하고 제페토 월드로 들어가서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이버 검색창에 월드를 클릭하시면 제페토 스튜디오 사이트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콘텐츠 메뉴에서 빌드잇을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PC의 운영체제에 맞춰서 설치를 진행해 주세요. 네, 여러분 빌드잇은 다 설치가 되셨죠? 빌드잇은 PC에서는 회원 가입이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 현재 지금 모바일에서 제페토라는 어플을 설치하시고 회원 가입 후에 PC에서 로그인하는 방법으로 접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그인하는 방법은 계정으로 로그인하는 방법과 QR로 로그인하는 방법이 있어요. 제페토 모바일로 들어가셔서 우측 아래에 사용자를 누르게 되면 QR 버튼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스캔하기 버튼을 클릭한 후에 PC상에 보이는 QR코드를 스캔하여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로그인이 다 완료되었죠? 빌드잇 월드 첫 화면이 보이게 될 겁니다. 자, 보이시면 제페토에서 무료로 제공되는 템플릿 6개가 보이게 될 거고요. 그 중에 우리는 플레인으로 들어가서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플레인으로 들어왔고요. 보시는 것과 같이 화면의 구성입니다. 자, 하시기 전에 메뉴를 설명 한번 드리도록 할게요. 그 메뉴의 메뉴 버튼입니다. 메뉴 버튼은 홈, 저장, 새로 만들기 등이 있고요. 지금까지 하는 화면을 저장하거나 아니면 월드를 새로 만들 때 메뉴 버튼을 쓰게 됩니다. 그리고 실행 취소와 다시 실행 버튼이 있어요. 이거는 이전 단계로 되돌리거나 되돌린 작업을 다시 실행할 때 쓰이는 버튼입니다. 그리고 선택, 이동, 회전, 크기
요거는 저희가 도구 상자라고 말할 겁니다. 자, 도구 상자는 말 그대로 오브젝트를 선택하거나 이동할 때 쓰이고요. 회전하거나 크기를 조절할 때 쓰이는 도구 상자입니다. 정렬은 여기 보이시면 격자 무늬가 보이실 거예요. 이 정렬 버튼을 누르게 되면 활성화가 안 되고요. 이렇게 정렬 가이드 격자 무늬가 없어집니다. 그리고 다시 키게 되면 격자 무늬가 생기게 되고요. 요거는 우리가 이따가 실습할 때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른쪽에 보시면 테스트와 공개 버튼이 있어요. 테스트는 우리가 월드를 제작하고 완성된 월드를 체험할 때 쓰는 그런 버튼이고요. 공개 버튼은 완성된 월드를 제페토 월드에 플레이할 수 있도록 심사를 신청하게 됩니다. 그때 공개 버튼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왼쪽에 보시면 오브젝트라고 있습니다. 자, 오브젝트는 아주 많은 오브젝트들이 있지요. 여러 가지 카테고리들로 다양한 오브젝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브젝트를 플레이할 수 있도록 월드에 가져다가 쓰이게 되고요. 다양한 월드를 제작하고 만드는 그런 꾸미는 객체의 모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그 옆에 보이시는 건 익스플로러라고 있습니다. 월드의 지형을 수정하거나 하늘의 색깔을 바꾸고 배경음악, 플레이어들을 움직이는데 제어하는 그런 메뉴입니다. 자, 여기 보이시면 초록 색깔 지금 바닥에 이곳을 저희가 작업창이라고 말을 할 거예요. 그래서 캐릭터가 이곳에서 활동할 수 있는 가상 공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우리는 이곳에 월드를 지어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른쪽에 보시면 속성창이 있어요. 속성창은 선택한 오브젝트의 위치와 방향, 색상 등을 표시하거나 수정하는 데 쓰일 겁니다. 자, 지금부터 선생님하고 같이 한번 오브젝트를 제어하고 만들어 보는데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단축키로 화면을 제어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키보드에 보시면은 W, A, S, D 이렇게 화면을 이동하는 시점으로 많이 사용을 하고요. W키는 화면을 확대합니다. 화면을 확대하고요. S는 화면을 축소하게 됩니다. 이렇게 축소하게 되고요. A는 화면을 왼쪽으로 시점을 이동하게 됩니다. D는 오른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될 겁니다. 자, Q키는 화면 아래로 이동을 하게 되고요. E는 화면 위쪽으로 이동을 하게 될 겁니다. 자, 그리고 F키가 있어요. F의 단축키는 단축키 오브젝트가 있습니다. 이 오브젝트 설치 시에 F키를 눌러서 그 오브젝트를 기준으로 화면이 확대가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많이 쓰이는 단축키는 W, A, S, D, 그 다음에 F키가 될 것 같아요. 자, 스페이스 키를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를 움직이면요, 카메라의 시점 자체를 움직이게 됩니다. 자, 요거는 여러분이 연습을 조금 해보셔야 되고요.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마우스로 제어하는 방법이에요. 자, 키보드로 제어하는 방법도 있지만 마우스로 제어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 마우스 휠을 위쪽으로 밀어서 확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마우스 휠을 이렇게 당기면은 확대와 축소가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가운데에 휠을 클릭한 상태에서 이렇게, 자, 클릭한 상태에서 손바닥 모양의 아이콘이 변하죠. 이때 또 화면을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자, 또 하나는요, 오른쪽에 보시면 여기가 우리가 뷰 큐브라고 합니다. 작은 네모 상자가 있는데요. 이 상자를 이용하면 화면의 방향을 이렇게 한 번에 움직이실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것도 월드를 구성하실 때 적절하게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먼저 지형 설정부터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익스플로러라는 메뉴가 있어요. 익스플로러의 월드를 누르시면 지형, 하늘, 배경음악, 플레이어라는 메뉴가 생깁니다. 먼저 지형을 클릭하시게 됩니다. 지형은 이 지금 보이고 있는 작업창의 말 그대로 지형을 수정하거나 지우거나 넓힐 때 사용하고요.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오른쪽에 보시면 지형의 크기 조절할 수 있는 버튼이 있을 겁니다. 자, 마우스로 클릭하시면 자,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라고 지형을 조절할 수 있는 버튼이 생겨요. 자, 마이너스 쪽을 누르면 지형이 한 칸씩 좁혀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더 이상 좁혀질 게 없으면 마이너스 버튼이 없어집니다. 자, 그러면 플러스 버튼은 이렇게 해서 지형을 넓힐 때 사용을 합니다. 저는 작업할 때 대부분 작은 지형으로 사용하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이 지형이 넓을수록 그 용량을 많이 차지합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되도록이면 작은 지형에서 작업을 하는 편입니다. 네, 그리고 나서 다 완료가 되었으면 지형 편집 종료 창을 꼭 눌러주셔야 이 현재 상태로 저장이 됩니다.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지형을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아래쪽에 보시면 지형 블러시라고 있어요. 지형 블러시는 자, 눌러볼게요. 자, 크기를 이렇게 설정하실 수가 있어요. 스크롤로 올리면 지형의 크기가 이렇게 커지고요. 다시 내리면 규모가 작아지죠. 자, 그러면 우리 물을 한번 선택해 보시고요. 지형을 물로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래쪽에 바다를 표현하는 이렇게 물로 이렇게 선택을 하실 수가 있어요. 자, 크기를 크게 한번 바꿔볼까요? 크기로 바꿔서 이렇게 물로 표현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쪽은 물로 표현을 하겠고 그 위에는 해변가처럼 모래를 한번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른쪽에 모래를 클릭하시고요. 꼭 이렇게 파란 색깔로 선택이 됐는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모래를 클릭하시고 이렇게 모래를 위에 표현을 하시게 됩니다. 자, 이렇게 표현하시는데 자, 보시면 물을 모래 위에 다시 한번 선택해 볼까요? 자, 모래 위에 물 지형은 덮어쓰기가 됩니다. 그런데 이 물에 모래를 덮어쓰려고 하면 되지가 않아요. 자, 왜 그러냐면 액체로 되어 있는 지형은 덮어쓰기가 안 돼요. 그래서 용암도 액체로 되어 있지요. 그래서 액체로 되어 있는 지형은 덮어쓰기가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풀이라든지 도로라든지 이런 것들은 지형이 덮어쓰기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환경 설정하실 때 참고하시고 작업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시 뒤로 돌려서 초기화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다를 표현을 하려고 해요. 자, 이렇게 바다를 표현을 했고 그 위에 모래사장을 이렇게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뒤에는 도로를 깔고 싶어요. 그러면 도로를 선택하시고 이렇게 도로를 하시는데 삐뚤빼뚤 너무 안 이뻐요. 자, 도로를 하실 때 이렇게 그 메뉴에 따라서 브러쉬 정렬 기능을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도로 같은 경우는 반듯한 모양의 도로를 환경 설정으로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럴 때는 어떻게 하시냐면 브러쉬 설정 기능을 켜시고 마우스로 클릭을 하시면 됩니다. 자, 초기화하고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초기화해서 아까 처음 화면처럼 돌렸고요. 도로를 브러쉬 정렬을 킨 상태에서 그려보도록 할게요. 쭉쭉쭉쭉 쭉. 자, 어때요? 아까는 삐뚤빼뚤하게 도로가 그려졌다면 지금은 반듯하게 지형이 그려졌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여기에 하늘을 한번 표현해 보도록 할게요. 자, 지형 아래 하늘 메뉴에 들어가 볼게요. 선생님은 그 노을이 지는 바다 하늘을 표현하고 싶어요. 그러면 지금은 맑은 하늘인데요. 자, 하늘 색상을 오른쪽으로 이렇게 올리다 보면은 자, 노을이 지는 저녁부터 밤, 별이 떠 있는 밤까지 표현이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살짝 노을이 지는 바닷가를 선생님은 표현을 하고 싶어요. 자, 이렇게 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테스트를 눌러서 어떻게 실제 캐릭터가 들어갔을 때 표현이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른쪽 위에 테스트 창을 켜서 한번 월드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월드로 들어왔어요. 네요. 모래 위에 바다라고 표현이 되고 있고요. 실제로 캐릭터가 이렇게 물에 빠지면 바닷물처럼 이렇게 빠지는 표현도 다 됩니다. 하늘은 노을이 지는 하늘이 표현이 됐고요. 자, 우리가 바다 옆에 모래사장을 표현을 한 것까지 잘 되었습니다. 자, 여기 도로로 한번 나가 볼까요? 자, 도로도 잔디 옆에 반듯하게 잘 환경 설정이 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 여기 위에 다양한 오브젝트들을 여러분이 꾸며서 아주 예쁜 밤하늘의 그 바다 풍경을 만들어 볼 수 있겠죠? 자, 다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 배경음악 메뉴가 있습니다. 배경음악은 여러분이 월드에 잔잔하게 음악을 깔고 싶거나 그럴 때 우리 배경음악을 사용하는데요. 아직 제페토에는 많은 음악들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2개의 음악이 저장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2개의 음악 중에 여러분이 선택을 해서 소리를 활성화시키면 됩니다. 현재는 아직 메뉴가 많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렇게 음악을 넣을 수 있다는 것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왼쪽에 다시 플레이어 메뉴로 가보겠습니다. 플레이어는 말 그대로 이 월드에 들어오는 유저를 얘기합니다. 월드에 들어왔을 때 이 플레이어가 속도가 어느 정도인지 점프력이 어느 정도인지를 이 숫자로 표현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속도를 높이 하고 점프를 높이 해서 선생님이 테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조금 빨라졌습니다. 점프는 스페이스바로 점프할 수 있는 캐릭터가 이렇게 점프를 하고 있는데요. 자, 아까 우리 세스패스 때보다는 훨씬 더 높게 점프력을 보여주고 있지요. 자, 약간 게임이나 여러분 이렇게 달려갈 때 속도가 너무 늦으면 플레이어에 가셔서 속도를 조절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오브젝트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맵을 만드시는데요. 사용하는 오브젝트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자, 요 바다 풍경은 지우시고요. 새로운 화면으로 만들기로 해보겠습니다. 자, 저장 안함을 누르겠습니다. 자, 그럼 다시 새로운 작업창이 생겼고요. 자, 다양한 오브젝트들을 활용을 해서 월드를 만들게 됩니다. 이 오브젝트를 얼마만큼 잘 적용해서 사용하는지에 따라서 맵의 퀄리티가 확 달라집니다. 그래서 오브젝트들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활용 방법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왼쪽에 보시면은 카테고리가 아주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씩 눌러보시면 다양한 카테고리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프롭스라는 메뉴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메뉴를, 오브젝트를 작업창에 갖다 놓을 때는 마우스로 클릭을 한번 하시고요. 클릭. 자, 컵이라 아주 모양이 작습니다. 자, 클릭을 하신 후에 자, 오브젝트를 월드에 갖다 놓습니다. 지금 이 월드가 생각보다 규모가 아주 커요. 그래서 아주 이 작은 오브젝트들은 이렇게 확대를 해야 보실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오브젝트를 놨습니다. 조금 큰 거를 가져가 볼까요? 이렇게. 자, 이렇게 확대하면 이렇게 오브젝트들을 가져다 놓으시면 됩니다. 자, 클릭하고 놓고 더 이상 클릭할 게 없으면 오른쪽 버튼으로 더 이상 놓지 않는 방법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마우스를 클릭하시고 화면에다가 클릭, 그리고 오른쪽 버튼으로 선택 취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양한 카테고리들의 오브젝트들이 있는데요. 지금 이 제페토 상에 그 카테고리 정리가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테마별로 카테고리를 설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미리 저장해 놓은 월드가 있어요. 테마별 오브젝트들을 이렇게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한눈에 보이실 수 있도록 정리를 좀 해봤고요. 자, 여러분은 같이 실습을 안 하셔도 되고요. 설명만 조금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냉장고, 그리고 소파, 테이블 등이 있는데요. 테마별 카테고리 중에 마이 홈이라는 카테고리가 있어요. 이 테마는 말 그대로 집 안에 있는 오브젝트들만 이 안에 모여놨어요. 그래서 마이 홈이라는 테마를 가지고 선택을 하시면은 이렇게 냉장고, 의자, 우리 집에서 많이 쓰이는 휴지, 이런 것들이 카테고리 안에 들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드라이빙이라는 카테고리를 선택하시면 이렇게 앞에 보이시는 것과 같이 표지판이라든지 도로, 이런 것들이 이 카테고리 안에 모두 담겨 있고요.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예쁜 나무가 있는데요. 체리 블라썸이라는 테마를 선택하시면 약간 일본풍의 분위기가 납니다. 벚꽃도 있고요. 이 벚꽃은 정말 많이 쓰입니다. 여러분이 작업하실 때 이 벚꽃이 지금은 핑크색이지만 속성에 가셔서 색상만 바꾸면 가로수가 되고요. 이렇게 단풍이 든 단풍나무도 표현하실 수가 있어서요. 정말 많이 쓰이는 그런 오브젝트 꾸러미입니다. 자, 그리고 체리 블라썸 다음에 이렇게 보시면 하얀 눈세상 스노우 빌리지가 있어요. 자, 스노우 빌리지 같은 경우는 하얀 눈세상을 표현하실 때 많이 쓰입니다. 자, 나무도 있고 움직이는 기차, 선물 꾸러미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움직이는 오브젝트들이 있는데요. 요거는 우리가 점프맵을 사용할 때 많이 사용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그 점프를 할 수 있는 그 점프 테마가 있어요. 자, 점프 스타디움이라는 테마입니다. 자, 여기에 보시면 다양하게 움직이는 장애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요거는 이따가 우리가 실습할 때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밖에도 다양한 그 테마들이 많이 있고요. 여러분이 한번 테마별로 들어가 보셔서 오브젝트를 끌어다가 이렇게 한 번씩 연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새로운 플레인 창을 다시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자, 새로 만들기 플레인으로 들어가시게 될 거고요. 자, 이제 이 오브젝트를 어떻게 움직이고 이동하고 그리고 크기를 조절하는지 간단하게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오브젝트 중에 여러분이 마음에 드는 오브젝트를 하나만 가져와 보겠습니다. 선택하셔서 자, 여기에다가 이렇게 놓겠습니다. 선생님이 확대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말 그대로 도구 상자에 오브젝트가 선택되어 있는 상태이어야 합니다.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동을 눌러볼게요. 이동은 이렇게 W, A, X, Z축의 화살표가 이렇게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좌우로 이렇게 움직일 때 이동 도구를 사용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회전은 동그랗게 같은 색깔로 이렇게 회전하게 됩니다. 여러분 잘 보이실까요? 오브젝트가 좀 작아서 잘 안 보이실 것 같은데, 자, 큰 오브젝트를 한번 가져와 보도록 할게요. 빌딩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큰 오브젝트를 한번 찾아서 연습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건 너무 큰데요? 자, 클릭하시고 이 집을 움직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동 똑같이 화살표가 생겼고요. 좌우로 위아래, 그 다음에 이 파란 색깔은 앞뒤 이렇게 움직이게 됩니다. 말 그대로 오브젝트가 선택되었을 때 이동 도구고요. 자, 회전은 이렇게 동그랗게 회전할 수 있는 모드가 생깁니다. 자, 이렇게 손으로 회전하는 방법도 있지만 여기 보시면 숫자로 위치를 지정하거나 회전의 숫자로 수치를 적어서 회전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크기는 이렇게 아까 화살표 모양이 아닌 다른 모양이지요. 자, 말 그대로 이렇게 회전을
X축, 세로, 그 다음에 이렇게 가로, 앞뒤로, 그 다음에 정중앙에 가로, 세로 비율을 해치지 않고 크게 키우는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도구 상자에 하나씩 클릭을 하셔서 연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브젝트를 활용하는 방법과 그리고 오브젝트를 움직여서 크기를 조정하고 다양한 그 오브젝트 사용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